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메이드 한번 볼게요.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어제 대비 14% 지금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최근 장세에 이런 걸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를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한번 먼저 보게 되면요. 주가 흐름이 어떤 일정한 범위를 주봉이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추세선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근데 6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움직임 자체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보이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파동의 흐름 자체가 오버슈팅이 나면서 강한 흐름은 더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리더스도 한번 볼까요? 바이오 리더스도 잠깐 보게 되면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지지하장을 넘어가면서 강한 흐름, 즉 눌렀다가 튕겨나가는 작년 3월서부터 나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이번에 8월 달에 조정 아닌 조정이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흐름이 있을 말씀대로 최근 장세에 굉장히 우상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버슈팅이 나면서 강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가는 흐름은 더 세게 간다. 가돈 넘으면 더 세게 간다. 이런 흐름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까요? 한국 BNC 한번 봐볼게요. 얘도 보게 되면은 흘러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월봉에서 오버슈팅이 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솟구쳐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8월에 들어와서도 15,000원이 3만 7천 원까지 그냥 단숨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몇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봐볼까요? 뭐가 있냐면 원익 PNC도 한번 봐볼게요. 얘도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나가는 모습이 이 흐름 자체를 강하게 지금 뚫고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얘도 3만 원대를 넘어가면서부터 가속도를 좀 더 붙여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펀드멘탈을 기본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판단을 해볼 때,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즉,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런데 그 돈을 잘 버는 것이 체질적으로 워낙 이 회사가 좋아서 탄탄하게 잘 가느냐. 거기에는 이제 뭐 현금은 얼마 있고 부채는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거 등등을 따져보는 게 이제 우리 가치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두 번째는 순수하게 차트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차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의 흐름을 의미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차트 분석, 가격 분석. 그러면 그 가운데 지지화장은 어디 있고 수급 논리는 어디 있고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느냐 흐름 정도를 보는 게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가격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 그 다음에 정보, 내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테마를 형성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내용과 부합되면서 앞으로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지 하방으로 꺾을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정보 분석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대외 변수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의 변화를 주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국내 분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가격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뭐, 요렇게 이별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 있는 가격대의 거래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차트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분석.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뉴스가 어떤 것이 나오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테마가 어떻게 형성돼서 움직이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보는 것을 정보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타 분석으로서 대외 변수라고 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떠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또 경제적인 영향력, 여기는 또 환율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일에 관한 이야기도 기타 등등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내 변수 이렇게 되면 분위기죠.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걔를 같이 하는 흐름이 거의 뭐 7, 80% 정도는 좌우하니까 그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기타 등등의 분석을 종합해서 주가가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특정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가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특히 세 번째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악재와 그 다음에 호재가 결합해서 일시적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게 또 정보 분석이죠. 그래서 정보 분석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다 어울리는, 이게 엉키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기준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은 분명히 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세나 이런 거는 분위기를 전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대세적 흐름이라고 하죠. 아주 큰 흐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네 가지 정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황 대표가 뭐 지금 위 메이드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참고사항으로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황 대표의 그냥 지금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요. 자, 일단은 코스닥에 중견기업 대형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코스닥 IT 종합 디지털 컨텐츠인데 게임 회사하고도 지금 게임 쪽으로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회사는 또 투자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다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15%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위메이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근데 이제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죠. 이런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다각한다라는 게 또 뭔지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들었는데 뜯어보니까 또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업종도 이상하게 뭐 이게 어느 분야를 하고 있는데 뭐 유통이라든지 이게 유통은 뭐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화학주였어?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자, 위메드는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보게 되면 위메이드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 미래의 전설 뭐 이런 정도 하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미래의 전설 이건 이제 실크로드 뭐 이런 거 게임 좀 하시는 분들 이거 알잖아요. 아, 이 회사가 이거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죠? 저는 뭐 게임을 좋아하는 적은 아니지만 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뭐 늘 나오는 얘기라서 그냥 듣고 있는 얘기죠. 자, 정보 분석을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1, 4분기, 2, 4분기로 이어지는 분기 실적 매출액 보면 237억, 466억, 760억. 최근 3개월간 전망치 평균값이나 요거 캡처를 찍어 놓을게요. 일단 요렇게, 그죠? 그럼 뭔가가 최근에는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작년 3, 4분기, 4, 4분기로 이어지고 올해 1, 4분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괜찮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 좋아진 편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좀 좋지는 않았지만 2021년에 들어와서는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주가 흐름하고 매칭을 시켜본 13,500원 작년에 저점을 찍었을 때, 작년 3월에 웬만한 종목 저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런 성장 단계, 그러니까 단기적이긴 하지만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속에서
개선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는. 그러니까 흐름하고 실적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000억 정도, 1200 정도, 1100억 정도, 1260억 정도. 이 정도 되면 매출 구조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그냥 꾸준해요. 고만고만한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개선이 되지는 못한 부분이 조금 캐스천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은 좀 좋아지는 가운데 있는데 연간 실적은 뭔가가 조금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캐스천이 찍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연간 실적이 안 좋고 이렇게 나쁜데 주가가 가? 네. 이러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실적, 연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개선 가시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고, 분기 실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향후는 뭐냐? 실적이라는 부분을 가시화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잘 흘러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격 분석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위매드는 보다시피 7만원대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만들어졌던 자리가 아니고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그 다음에 2018년까지, 그리고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이 자리를 넘지 못하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 8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7만원대를 드디어 돌파하면서 단순히 1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차트 흐름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군가가 판단되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적은 그다지 좋은 가시화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 7만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저항대였지만 돌파시켰다.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7만원 요 부분에서는 잠깐 머무는 모습이 보이죠. 일봉에서도. 그쵸? 그러다가 지금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 10만원이 지금 93,000원까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듯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밀린다 하더라도 레벨을 바꾸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만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기준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제시에는 흐름 속에서는 7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7만원 기준이 몹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하고 여기 7만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위메이드는 올라갔다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향후 주권 한 번 더 상승의 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내용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품이었고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면 얘가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만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그 다음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주가의 흐름을 자연스러운 흐름을 봤을 때는 얼마까지 열려 있느냐면 여기 12만원 정도까지 열려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10만원대의 가격 저항을 한번 받고 있지만 향후 주가의 파동의 범위는 이렇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 7만원에서부터 12만원까지 이렇게 파동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은 7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게 만약에 이 7만원을 깨서 오게 되면 이렇게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밀렸다 다시 가니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시간을 들이고 어쩌면 다음 그 지지하정했던 여기 5만원사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7만원 그 다음에 5만원 그 다음에 12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가격대들은 차트 분석, 가격 분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게이미드 보니까 숨은 뜻을 알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메타버스 전문 개발사 프랭클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위해 메타버스 전문 개발사에 대한 집중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죠? 메타버스 아시겠지만 VR이라고 하네요. 가상세계 그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일단 위메이드 뭐 에스크면 산뭐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르포 글로벌 통했다. 대박 조짐의 주가들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가는 것은 이 지금 잘 만들고 있었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하고 들어왔을 확률은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미르가 탄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건 좋을 거다 아니다 미리 생각을 좀 했었겠죠. 그러니까 다소 위메이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 내용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니까 누가 사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쭉 보면 신작 흥행 무상증자 겹포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뭔가가 괜찮은 내용이니까 겹쳐버린 거죠. 자 그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못 가라고 꼬라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꼬라박았다 표현이 좀 그런데 저속한 편이어서 죄송합니다. 주가가 다소 밀릴 수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정보 분석을 봤을 때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까지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흐름상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줄친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여기 대응의 가격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상당히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흐름에 열려있는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12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7만 원서부터 이렇게 12만 원까지 공간을 보고 지금 가격에 들어가게 되면 다소 비싸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줘서 밀려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한번 더 펼쳐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한 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만 노출이 돼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기준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얘가 주가가 예상하지 못하고 뒤로 빠졌다. 그러면 양보할 수 있는 최장의 범위는 여기 보시면 저항했던 6만 원. 그러니까 7만 원과 6만 원까지는 봐주되 6만 원을 밑에 돌게 되면 이거는 다소 이 저항이 형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단기적인 거죠. 여기는 6만 원대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전체는 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은 절대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줄여주거나 그러면 다소 밀렸다 다시 만들어서 올라올 때 그 비중을 줄인 걸 여기서 재공략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기준을 잡아놓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밀려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7만 원과 6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들어간 건 가격이 비싸지니까 내려왔다가 이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서 공략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열린 공간이 12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요. 첫째 첫째 7만 원 그 다음에 6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자, 정문일점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